여러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힘이 약했던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 답으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제4대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는 단순히 힘이 약한 대통령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인물입니다. 오늘은 윤보선 대통령의 공과를 정책과 외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 대한민국은 격변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4.19 혁명이 발생합니다. 이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은 붕괴되고 국민들은 더 이상 강력한 대통령 1인 중심의 권력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의원내각제였습니다. 권력을 나누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 그리고 그 체제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선출된 인물이 윤보선이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의 가장 큰 공은 아이러니하게도 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실질적인 정책 결정과 행정은 국무총리였던 장면 내각이 담당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 아니라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이 구조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낯설지만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치 역사에서 처음으로 권력은 나눌 수 있다는 원칙이 현실에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즉, 윤보선은 강한 리더가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인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권력이 분산된 만큼 책임도 분산되었고 그 결과 정책 추진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경제는 불안했고 실업 문제는 심각했으며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보선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치권 내부의 갈등, 특히 여당 내부의 분열과 파벌 싸움이 심화되었지만 이를 강하게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리더십 역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존재는 있었지만 힘은 없었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외교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이어집니다. 윤보선 정부는 기존의 친서방 외교 노선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외교는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서 급격한 외교 노선 변화 없이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한 것은 분명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입니다. 4.19 혁명을 통해 등장한 정부였기 때문에 한국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나아간 국가로 평가받았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얼굴로서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외교 정책 역시 내각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독자적인 외교 전략이나 강한 리더십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내 정치가 불안정하다 보니 외교 정책의 일관성도 약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윤보선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상징적 존재에 머물렀다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그의 평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입니다.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이 사건에서 윤보선 대통령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시 대통령에게 군을 직접 통제할 권한은 제한적이었지만 국가 원수로서의 상징성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보다 강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지고 이후 박정희 중심의 군사정권이 시작됩니다. 이 순간은 윤보선 대통령의 가장 큰 한계이자 한국 현대사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결코 강력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이라고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는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틀을 받아들였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틀을 지켜낼 힘과 리더십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무능한 대통령이었나요? 아니면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던 대통령이었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